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수술한 게 너무너무 후회돼요, 사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의 주인이죠. 하이메디에 다니고 있는 직원 로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환자 브이로그인데요. 환자가 누구냐? 바로 접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눈 수술을 받았거든요. 제가 바로 렌즈 삽입술을 했습니다. 안경 너무 불편하지 않으세요? 렌즈도 불편하죠. 근데 또 안경은 벗고 싶고 그 수술을 하자니 너무 걱정이 되죠. 제가 딱 그랬어요. 제가 안경을 15년을 썼어요. 15년을 쓰는 동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이런 게 너무 싫어서 13년간 렌즈를 같이 꼈는데 눈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수술을 할 마음에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제가 각막이 너무 얇아가지고 라식이나 라섹 같은 레이저로 각막을 깎는 수술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렌즈 삽입술만 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때부터 몇 년을 고민하다가 수술을 해야겠다 라고 결심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 영상도 약간 고민하시는 분들께 용기를 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병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플 때 어떤 병원을 찾아야 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병원들 중에서 어떤 병원이 좋은지 고르는 게 참 어렵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다니는 하이메디라는 회사가 외국인 환자들에게 한국의 병원들을 추천을 해주는 회사인데, 그러면은 하이메디가 계약한 병원들은 한국에서 실력이 좋고 잘하는 병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믿고 이용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제가 직접 찾아가지고 이제 병원을 찾게 됐거든요.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하이메디의 이러한 병원 추천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도 이제 직원이지만 직원으로서 이제 믿고 쓸 수 있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그러면은 제가 어땠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제가 지금 병원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어제까진 안 떨렸는데 지금 좀 떨리네요. 설렘이 더 컸는데 지금 살짝 좀 떨려요. 시력 검사 결과 양쪽 눈이 마이너스 3.25 디옵터에 오른쪽에만 0.25의 난시가 있었고, 교정 시력이 1.0에서 1.2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각막 두께 검사, 각막 두께 평균이 500에서 550 마이크로미터인데요. 저는 이 기계로 측정했을 때는 435에서 440 정도가 나왔어요. 더 정확하게 검사를 하기 위해 직접 눈에 기계를 접촉하여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지금 접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네. 큰 느낌 없죠? 레어예요, 아무 느낌. 반대쪽 한번 볼게요. 네. 이게 아까 그 검사보다 더 정확하게 보는 거라고. 아까 그거는 기계상으로 본 거라 눈물막까지 포함돼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직접 접촉식으로. 각막은 아무래도 좀 많이 얇은 것 같아요. 한 420대, 430대 이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정도 나와서 각막은 좀 평균보다 좀 많이 얇아서 지금은 렌즈 삽입술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렌즈 삽입술 할 때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초음파로 볼 때 정확한 공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렌즈 사이즈를 어떤 사이즈로 들어가야 될지 조금 더 확정하기 위해서 이 공간 촬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음파 장비가 눈을 닫고 있는데 아무런 느낌이 나지 않았어요.
이 외에도 수많은 검사를 했어요. 렌즈 삽입의 장점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먼저 이 퇴행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각막을 깎아내면 눈에 나빴던 성질을 다시 또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각막을 깎지 않는다 거다 보니까 이런 퇴행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안전하다는 거는 이제 각막을 건들지 않고 눈에 렌즈를 넣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보는 거고, 시력의 질은 다른 수술에 비해서 좀 우수한 편이고요. 건조증이나 빛번짐도 좀 적은 편에 해당합니다. 이제 각막의 투명도를 유지시켜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보통 지금 나이대에선 2000개 정도 이상이면 정상으로 보시면 되는데, 모양 쪽다 3200개, 3200개 개수나 뭐 모양적인 부분들은 괜찮게 잘 나와요. 근데 이제 각막 모양적인 부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두께가 좀 얇다라는 거, 그리고 조금 건조해 보이는 부분들은 살짝 나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문제될 정도로 그런 부분들은 없어 보이고, 공간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은 이제 가로 공간 자체가 11mm 이상, 위아래 공간은 2.8 정도 기준으로 하는데 11.5 이상, 3.25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서 공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수술하는데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목표는 1.0에서 1.2, 대부분 95%에서 이러시긴 하고, 여기 보시면. 네, 근데 네. 그 1.0에서 1.2로 맞추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상을 아니.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 해요. 1.0에서 1.2를 맞추는 게 아니라, 환자분이 만약에 안경으로 1.0까지밖에 안 나오는 분이면 수술로 1.0까지 밖에 못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에서 1.2를 목표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수가 조금 존재를 하죠. 렌즈를 넣으려고 그러면 눈을 절개를 하고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절개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난치가 생겨요. 그래서 난치가 좀 있는 환자들은 그걸 이용을 해서 난치를 교정을 할 수가 있는데, 난치가 없는 환자들은 난치가 오히려 생겨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덜 보일 거라냐.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난치가 최대한 덜 유발이 되도록 수술을 하긴 할 거예요. 저 궁금한 거 있는데, 그 제가 찾아보니까 부작용으로 뭐 녹내장이나 백내장이나 각막 내피세포 감소로 인한 각막 혼탁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백내장이라는 부분들은 뭐 나이가 들면서 생기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정체랑 렌즈가 계속 부딪히거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인데,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거의 뭐 0.1%, 2%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녹내장이 왜 생깁니까? 라는 부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내피세포도 마찬가지로 렌즈가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좁은 공간에 큰 렌즈를 넣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렌즈가 휘면서 물이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좁아지거나 막혀요. 그래서 녹내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앞쪽으로 밀리면서 각막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유착이 일어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피세포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렌즈를 어떻게 삽입을 해줬느냐, 어떤 크기를 결정해서 넣어줬느냐라는 부분들이 녹내장이라든지 내피세포 줄어드는 부분들하고 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수술을 잘하는 병원을 우리가 찾아가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수술을 많이 한 병원들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환자들한테 이렇게 아이디얼하게 맞는 렌즈를 선택을 해서 수술을 할 수 있다고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제일 조심하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저 이제 수술 준비하는데 제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안경 쓰는 날입니다. 너무 떨려요. 일단 수술은 굉장히 짧았어요. 근데 이게 아프다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약간 렌즈가 들어갈 때 그 묵직함이라던가 렌즈의 위치를 조정할 때 그럴 때 약간 느낌이 나긴 나더라고요. 저한테 수술 받아가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게 위에 그 점을 바라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를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이제 수술이 순조롭게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 자체는 아프지 않았고 힘들지 않았다. 일단 지금 보이는 거는 이게 바로 잘 보이진 않는다고 하시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원래 저 파란색 글씨가 제 원래 수술 전 눈이었다면 안 보이는 거리거든요. 근데 지금 저거를 읽을 수가 있어요. 일단 수술은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지금 수술
한 다음 날이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뭔가 좀 멀리를 보거나 위를 이렇게 쳐다보거나 할 때 눈에 아직은 통증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빛 번짐 같은 게 좀 많이 심했어요. 빛을 보면은 링 현상이라고 해서 빛 주변에 이제 링처럼 이렇게 띠가 빛이 보이는 현상이 있어요. 근데 보통 안내 렌즈 삽입 수술을 하면은 동반되는 증상이라고 하는데 어제 그걸 실제로 경험하니까 좀 생각보다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평생 보이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했는데 근데 오늘은 또 그게 보이긴 하는데 되게 옅어요. 지금도 이렇게 빛을 보면 보이는데. 지금 일단은 시력은 1.2 쪽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안압도 괜찮고 각막이 너무 얇아가지고 렌즈 삽입밖에 안 되는 눈이셨는데 교정을 아주 잘 되신 것 같고 울전력도 좋고요. 염증도 심하지 않고 상태는 아주 좋아 보이네요. 눈 움직일 때 위에 쪽을 우리가 절개를 하고 들어갔거든요. 위에 볼 때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고요. 링 현상은 렌즈 중간에 구멍이 나 있는 것 때문에 느껴지시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 3개월, 4개월 정도 지나면 점점 잘 안 느껴지실 거예요. 적응이 돼가지고. 네, 여러분 제 수술 후 다음 날까지의 과정 어떠셨나요? 이제 그 후의 이야기 한 달이 된 지금까지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수술하고 나면은 병원에서 안약과 안경을 챙겨줘요. 항생제와 소염제 안약이고 하루에 4번 수술 후 2주차까지 계속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안경은 잘 때 무의식적으로 눈을 비비지 말라고 이렇게 끼고 자야 해요. 수술 후 3일차에는 링 현상이 생각보다 심해서 많이 거슬렸어요. 그리고 관자놀이 쪽에 두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물어봤더니 눈이 갑자기 너무 잘 보여서 적응이 안 돼서 눈이 받는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술 후 5일차 눈이 까끌까끌했던 건 사라졌고 수술 후 5일차까지는 눈에 물이 들어가면 안 돼서 세수를 못해요. 그래서 젖은 수건으로 계속 이렇게 얼굴을 닦는 정도로 지내줬어요. 수술 후 7일차 눈이 잘 보이는 거에 적응을 했는지 일단 두통은 좀 사라졌고요. 딱 일주일이 된 날 제가 첫 외출로 야구장에 갔거든요. 근데 제 자리가 선수들을 보기에는 먼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선수들 얼굴, 등번호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맨눈으로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번거리나 숫자까지도 잘 보이니까 세상에 읽을 게 이렇게 많았구나 싶기도 하고 더 멀리 보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만족도가 좀 서서히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링 현상은 아직까지는 좀 있었고 밤에 좀 더 선명했었어요. 그리고 2주차에 병원에 가서 시력 검사를 쟀는데 1.2가 살짝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수술한 다음날 쟀던 게 1.2였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싶었는데 눈이 건조하면은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뿌옇게 보일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거라고 하셔서 다행이다 싶었고 진짜 이제 와서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수술한 게 너무너무 후회돼요. 사실 수술을 더 빨리 하지 않은 게 후회돼요. 그 정도로 저는 너무 만족스러운데요. 우선 한 달을 경험한 결과 장점은 삶의 질이 너무 좋아졌어요. 목욕할 때 주변이 선명하게 잘 보이는 것도 신기하고 머리 빗고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를 이제 주울 수 있고 누워서 TV도 볼 수 있고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의 사소한 것들이 편해지면서 삶의 질이 정말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단점을 꼽자면 링 현상은 아직도 있어요. 하지만 수술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느꼈던 거랑은 많이 달라요. 많이 눈이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지금까지 수술 후 한 달 후기였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 무조건 수술하세요 이런 영상 절대 아니에요. 수술을 원하는 외국인 분들께 이제 한국에는 렌즈 삽입술이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고 그만큼 실력이 좋은 병원도 많고 또 자세한 정보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생생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잘 맞는 수술법을 찾아서 저처럼 광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오래 체류할 수 없는 외국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 다음날 그리고 출국 전에만 병원을 방문해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꼭 오래 체류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의사 선생님이 해주시는 더 전문적이고 자세한 얘기를 영상으로 올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더 자세한 후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가 됐으면 하는 영상이고요. 저는 일단 너무 행복하네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